권현철 선임 기자. 네. 오늘 와이뉴스에서 최순실 씨 얘기, 뭐 박근혜 대통령 얘기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와 관련된 겁니다. 예, 예. 박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 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정 개입 1% 미만. 예. 그러니까 최 씨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정에 일부 반영했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는 그런 입장이겠죠.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박 대통령은 왜 최순실 관여는 1% 미만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1% 미만이지만 어쨌든 관여했다는 자체를 인정하긴 한 거 아닙니까? 관여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최순실 씨의 국정 관여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취지는 아니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그 변호인에게 물어봤어요. 아, 통화하셨어요? 그 변호사하고? 예. 1% 미만이라고 표현한 게 어떤 취지냐고 물었더니 예.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정 전체 중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관여 부분은 최대로 잡아도 1% 미만이라는 취지다. 아, 농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관여라는 표현을 썼군요. 1% 미만을 관여했다고 시인한 게 아니고 예. 알기 쉽게 수치로 계량을 하더라도 1%도 안 될 만큼 미미할 정도로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1% 미만이지만은 국정 관여를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1%든 10%든 0.0001%든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면, 치명적인 탄핵 사유가 된다면 그건 얼마든지 탄핵되는 거 아닙니까? 0.00001%라도 그게 치명적이라면. 당연하죠. 민간인의 그렇죠? 국정 관여는 있을 수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 외도를 따지면은 몇 차례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이라도 했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 그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1%가 아니라 0.001%라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개입했고 대통령이 그것을 허용했다면은 대통령 자신이 헌법 1조와 헌법 67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요. 바로 임지봉 교수 이 말이 딱 맞네요. 예. 그럼요. 서울대 조국 교수는 이거를 예산으로 비교를 하자면 우리 1년 예산이 내년 예산이 400조가 넘었잖아요. 400조 원입니다. 그러면 1%만 관여해도 4조 원이 된다. 예.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냐. 예. 전우혁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정 개입 1% 미만이라는 것은 나는 1원도 챙긴 것이 없다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 국정 개입 1% 미만만 해도 아무 직책도 없는 보통 사람 최순실이었다면 엄청난 게 아니냐. 물론이죠. 그럼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미만이라고 이렇게 수치를 딱 적었을 때는 뭔가 근거는 가지고 쓴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이?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러 확인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대리인들 얘기는 헌재에 낸 답변서 12쪽에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라는 설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별표로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 K재단, 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거를 뭐 수치로 계량하더라도 1% 미만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복잡하죠 사실은. 뭐 그러면서 또 뭐 그 키친 캐비넷 키친 캐비넷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 치킨 캐비넷인지 키친 캐비넷인지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치킨 아니고 자기 정확해야 치킨 캐비넷 아니고 키친. 근데 키친. 이게 뭐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라는 뜻인데 글쎄요 그게 뭐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용어들이죠. 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법률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제출한 답변서가 오히려 국민들 여론을 자극하고 국민들 화나게 해서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래서 일부는 뭐 트로이 목마가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법조인들 평가도 그렇게 나옵니다. 한 3가지 정도 설명을 하던데 우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겁니다. 헌법 27조 4항에 있는 건데. 무죄 추정의 원칙? 근데 탄핵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달리 헌법재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입니다. 그래요?
판사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무죄 추정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탄핵 피청구인에게 인용되는 권리는 아니다. 그건 나중에 특검 조사 받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을 들었다는 점인데요. 이 답변서에 보면은 연좌제 적용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헌법 13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답변서에서는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의 정신이 위배된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친족이 되는 건가요? 저도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이분들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신데 연좌제가 친족한테만 해당된다는 걸 모르고 이런 용어를 썼나요? 법리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연좌제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있는 연자를 쓴 연좌제, 이게 헌법에 규정한 거고요. 이딸 연자를 쓴 연좌제가 있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그거는 이제 두 번 밑 뒤에 연좌제는 그 친족이 아니라 단순히 가까이 지내던 타인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헌법 규정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리인들은 헌법 13조 3항이라 구체적으로 밝혔으니까 앞에 연좌제잖아요. 친족의 죄 연좌죄. 그렇죠. 친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대통령의 항변권을 주장한 것인데요. 항변권? 탄핵 소추 과정에서 피소추인에게 발언 기회도 안 줬다는 건데 이미 대통령이 세 차례나 공식 해명했죠. 발언했잖아요. 했죠. 그리고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나왔던 주장인데요. 당시에 헌재가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되지만은 대통령 지위를 가진 사람을 탄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다고 이미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왜 이렇게 답변이 지금 우리가 지적한 것만 봐도 허술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일반인 눈으로 봐도. 왜 이렇게 허술한 겁니까? 변호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변호인 구하는데? 청와대와 법률 대리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헌법재판 경험이 있거나 법 쪽에서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는 변호사들 대부분이 법률 대리인을 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사정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역량 있거나 명성 있는 변호사들이 뒤에서 돕겠다. 이름 내는 건 좀 그렇다면서 사양하고 있는 걸로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답변서가 허술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답변서는 변호인이 구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쓴 것이다. 기본 입장만 밝힌 것이고 본격적인 답변서는 변호인단을 제대로 꾸려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시 제출하게 될 것이다. 근데 변호인단을 제대로 꾸릴 수 있겠는가? 정말 역량 있는 변호사가 여기 참여할 건가? 이게 또 숙제군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해명을 하지만은 여기에 적시된 탄핵 사유는 사실 빙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드러난 게 조금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시간 별로 없지만 하나만 좀 여쭐게요. 이게 지금 탄핵 심판이 빨라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탄핵 심판법이 1965년에 제정된 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3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63일 만에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도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이 법에 준거해서. 이 법 때문에 나온 얘기군요. 지금 현실은 지금 하나하나 다 따져보겠다고 했으니까 좀 걸리는 거 아닙니까? 헌재도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사건 기록을 빨리 내라 그랬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